해상발사형 LSAM은 2027년 무렵에 개발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2029년 건조 예정인 KDDX 탑재에 문제가 없다. 단, 육상발사형은 2024년 완료 예정이다. 두 가지 버전 가운데 하나는 60에서 100km급 종말 중고도 요격용과 하나는 장거리 대공 요격용으로 SM6와 비슷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해상형은 전자의 성능을 더 높이는 것을 구상 중이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이미 개발 완료되어 배치 중이다. 현재 대함, 공대함, 극초음속 순항 등 세 종류의 초음속 미사일이 개발 중인데 대함 미사일은 이미 완료 배치 중이고 현무 -2도 배치 후 5년 후에 공개했지만 대함 미사일은 대지 겸용으로 전략적 성격 때문에 공개는 더 늦어질 듯하다. 공대함은 덕티드 램제트 방식의 마하 3 이상이고 이중 모드 램으로 마하 5에서 6급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공중발사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이 될 국산 방공 레이더와 통합 마스트도 그 이전에 개발이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KDDX가 늦춰진 것은 국산 무기 개발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KDDX의 방공 레이더는 필요에 따라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모듈식이고 KDDX는 전기식 추진함정이기 때문에 전력 수용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서 이지스함보다 월등한 탐지 거리가 가능하다. 개량형 이지스가 0.1제곱미터급 탄도탄 탄두를 500km 정도에서 탐지 가능하지만 현 통합 마스트에 적재 가능한 최대치로 설치한다면 800km 이상도 가능하다. 현재 해군의 요구는 구형 이지스와 같은 300km급이다. 2차 이지스함 건조가 진행되면 서서히 군작전 요구 능력을 올릴 계획으로 알려지는데 이지스 하위급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능력을 요구하면 이지스함 추가 건조의 명분이 약화되기 때문에 편법을 쓰는 중으로 보여진다. 이지스함은 SM3 위 고고도 중간 단계 요격 능력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다. 첫 번째는 북한이 핵이나 핵 EMP 탄두를 노동급이나 북극성급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해 고각 발사를 하게 되면 중간 단계의 고고도 요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종말 요격 시에는 핵탄두 파편이 남쪽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속이기 때문에 요격도 어렵다. 여기에 핵 EMP의 경우에는 기폭 고도가 높기 때문에 종말 단계 미사일 요격 범위의 바깥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로 일본이나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때 우리가 최적의 위치에서 요격 가능하지만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한반도 방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적 문제이다. 한국형 전투기 KF-X 장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검토. 우리 군이 주변국 항공모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공대함 유도탄 -2사원명으로 선행연구 조사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202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려졌다. 비닉 사업, 즉 기밀유지 사업인 관계로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개발이 검토되었으며 지상 및 해상 그리고 수중에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이 어떤 방식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도입할지도 관심사다. 아직 선행 연구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주요 무기 수입국인 미국이나 유럽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경우 전투기에서 장착 운용될 계획인데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F-15K, KF-16 전투기의 경우 미국산 전투기로 국내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경우 미 정부와 전투기 제작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시험평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사업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X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친다. 특히 KF-X의 경우 국내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산 무장 장착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이다. 2. 주변국이 반대했던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 세계는 지금 치열한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경쟁 중입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벌써부터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북한도 이미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200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기술의 확보와 소형화의 요구 끝에 2017년 최근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주변국의 항공모함과 최신형 구축함, 이지스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초부터 최고급비로 분류되어 왔지만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한국은 2011년 8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에서도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대한미사일은 해성, 과, 하푼 대한미사일, 이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마하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 함정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및 기관포에 쉽게 요격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초음속 대한미사일은 마하 3이 빠른 속도와 함께 수면 10m 내외로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힘듭니다. 최근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P500 바잘트와 P800 야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 소련의 군수회사들은 외국과 군사기술 이전 협약 등을 자주 맺었는데 이 때문에 무기와 기술이 주변국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한국 역시 러시아의 무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보면 전차 장갑과 자동장전 장치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순항미사일 제트 엔진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기술입니다. 한국은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했었는데 그 개발의 모델이 바로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한미사일인 P800 야온트입니다. 러시아의 대한미사일 P800 야온트. 러시아에서는 P800 오닉스로 불리며 수출명은 전부 야온트라고 불립니다. P800 야온트는 P500 바잘트의 개량형입니다. 간단히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9m, 전폭 0.7m, 무게 3톤, 속도 마하 2.5, 사거리 300km, 탄두 250kg 고폭탄두를 사용하며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병용하며 상당한 크기와 중량,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온트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밀렸던 구소련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미사일 한 방으로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모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거대한 크기와 탄두, 무게, 빠른 속도는 항공모함도 격침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대한미사일 P500 바잘트. P800 야온트의 전신인 P500 바잘트를 탑재한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의 슬라브급 순양함은 미국 해군이 러시아의 키로프급과 함께 가장 경계하는 최강의 순양함입니다. 이 영상은 1975년 운용되었던 P500 바잘트에 타격되는 2만 톤급 함선의 모습입니다. 무게 4.5에서 4.6톤, 탄두 중량 1톤, 길이 11.7m, 사거리 500km, 속력 마하 2.5로 한마디로 거대함 그 자체입니다. 4.5톤의 무게와 탄두 중량 1톤과 마하 2.5의 속도는 폭발 없이 단지 중량과 속력만으로도 웬만한 함선은 격침시킬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P500 바잘트도 단점이 있는데 너무나 큰 덩치 때문에 플랫폼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비행 중 회피기동이나 추적 유도 기능 능력도 떨어졌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P800 야온트였습니다. P800 야온트는 P500 바잘트보다 1톤 이상의 무게를 줄였지만 여전히 거대한 3톤의 중량과 바잘트의 단점들을 모두 개선해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 중에도 복잡한 경로전 비행이 가능합니다.